또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은 0.35%, 전국적으로 0.25%가 올랐고요. 5개 광역시는 0.12%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각 주간 단위로 끄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8월 10일까지, 8월 1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까지 기준 봤을 때도 수도권 지역은 0.35%. 그러면 정책이 나온 시기가 7월 10일, 8월 4일 이때쯤 나왔는데요. 그때 나왔던 정책들 8월 달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급책, 또 6월 달, 또 규제책, 7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살짝 그냥 반등 안 하고 그냥 보합을 유지하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8월 달에 다시.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조건들 되는 지역들 계속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 아파트 전세 가격도 다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부동산 가격의 현재 기본 지표는 전세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을 또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봤을 때도 같이 오른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같이 오르고 있는 형태다. 전국적으로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지역과 경기 지역, 서울 지역이 일부 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지난 2003년도, 4년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때와 똑같은 형태로 전국적으로 집값들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노원구가 많이 올랐습니다. 노원, 도봉, 구로, 성북, 송파까지 봤는데 이 중에서 강남 지역은 송파가 유일하죠. 나머지 다 강북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실제적으로 강북 지역들 대부분 6억 이하들 또 9억 미만 주택들 굉장히 우리가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부담이 없이 현재 집을 사야겠구나 생각했던 금액대입니다. 그 금액대가 이제 붕괴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미 이제 9억대 넘어서 10억대로 넘어가고 강북 지역도 10억이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 하나 이제는 강북이라고 만만하게 볼 가격이 아니고요. 정말로 서민들이나 현재 청년층이라든가 앞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의욕들을 꺾어 놓는 상태라는 얘기죠. 집값이 너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제 만만한 가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가격도 당연히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금천과 송파, 강남, 중구, 광진 이런 순서대로 현재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집값은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전세값이 또 따라와주는 전세값은 대부분 다 2년 전 시세이기 때문에 그 시세가 이제는 다시 반영이 되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 같은 경우는 구리, 성남, 광명, 남양주, 수원, 영통 공통점이 있죠.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된 지역들 그 인근 지역들이 대부분 다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그 주변 시세가 안 오를 수가 있나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미 전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택들이 있었던 지역들까지도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률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지역별로 매수 우위 지수 주간 추이를 보게 되면 5월 달부터 해서 각 주간별로 끊어봤을 때도 119.7부터 113.2까지 100을 넘어가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 강북, 강남 지역을 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 지역의 상승세가 현재 계속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지역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진 상황이고요. 또 덜 오른 상태에서도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만 따지게 되면 강북이 더욱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토지와 주택가격 지수 변동률 한번 보게 되면 거의 수직입니다.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죠. 주택과 수도권 전체적으로 주택을 관련된 내용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을 봤을 때도 5.45%까지 거의 수직으로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지만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주택과 전국적인 주택들이 대부분 다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형태를 가고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 전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봤을 때 거의 현재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표가 만들어낸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형태를 현재 뛸 때까지 3년, 4년 정도를 허송세월로 보냈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공급량을 뒤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127만 가구. 이제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 84만 가구, 재건축 재개발 39만 가구 해서 서울 지역에 36만, 경기에 76만 가구, 인천 지역에 15만 가구 해서 총 127만 가구를 언제까지 2023년도 이후까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3년 이후 택지 조성이 돼서 정말로 입주 때까지 시간은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죠. 또 그 주변에 주변 반발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택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딜레이가 되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자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 실제적으로 이만큼 주택을 공급할 테니 이제는 집을 좀 사지 말아라 하는 사인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앞으로 10년 후의 시장입니다. 내일 당장도 현재 모르는 시장에서 10년 후나 5년 후를 바라본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일 수 있는 다음 달부터라도 어느 정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조건의 형태를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주택 재건축, 재개발 실제적으로 규제 완화해줘야 된다고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잘못된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빨리 정착돼서 현재 집값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